안녕하십니까. 저는 61년 전에 이 경무대, 당시 경무대 앞에서 이승만 박사 물러나라고 데모를 했던 사람입니다. 6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1960년 4월 19일 후에 26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차를 타고 하야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나와서 통일동 근처에서 썩 보고 있으니까 신통한 것이 연변에 있는 주민들이, 국민들이 그렇게 막 울어요. 아니 저 독재자를 왜 저렇게 울고 보내지? 그 깜짝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전부가 울어요. 그래서 그 후에 제가 미국에 가서 한 16년 동안 살면서 이승만 박사가 우리 민족과 국가에 끼친 영향이 무엇인가를 냉정하게 보았습니다. 인간 이승만, 정치인 이승만이 없었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왔습니다. 제가 16년 동안 고난과 협박과 위협 속에서 살았지만 몇 가지 얻은 소산이 있다면 우남 이승만 박사가 우리 민족에는 굉장히 중요한 국부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되지 않고 이렇게 유린당하고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원수는 모든 것이 국가의 비밀에 속한 겁니다. 그 양반의 건강, 그 양반의 혈액형, 키, 체중, 그 성미, 취미 다 그렇습니다. 국가 원수는 모든 것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위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국가의 기본적인 통계, 소위 말해서 바이탈 스태티스틱에서 이것을 감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할 때 국민이 원하면 그걸 밝혀야 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나라가 전람 중에서 호적도 좀 틀리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45살에 제 어머니가 저를 낳아가지고 하도 비리비리해서 저거 죽을지도 모른다 해서 1년 후에 또 등록을 했답니다. 이래서 좀 늦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는가. 마침 오늘 아침에 뉴스타운의 조우석 기자가 서승남이라는 당시에 하사관 학도병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6.25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로 알려진 문형용 씨를 인민군대를 잡았다 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인데 그동안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대통령께서 이 문제는 그렇다 아니다 하고 판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그에 대한 반대되는 정보도 있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소년 시절에 그 누나인 문재월 씨가 같이 장승포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같이 다녔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장승포 거제도에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소문하는 것처럼 북한에서 와서 내려왔는지 이거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그리고 무슨 빅테리아 호를 타고 왔는지 LSD를 타고 왔는지 걸어서 내려왔는지 그게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방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양반이 그동안은 그 역대의 그 망언 이건 우리 국민으로서 참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딱 마지노선에 섰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국민에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는 사실은 몇 년생인데 좀 늦게 돼서 어쨌다는 둥 내 누나는 문재월 씨인데 지금 어디 산다는 둥 왜 그걸 얘기를 못합니까? 얘기를 해줘서 국민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줌으로써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도의 책무를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끌고 가려는 저 주사파의 음모 이것을 깨는 중대한 시발점이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년 3월 1일에 시작되는 대통령 선거까지 이번에 이 문제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만들고 어두운 것을 제치고 광명대도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우뚝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재생하고 복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이 문제에서 심각하게 집중해 주시고 이 경과를 잘
주목해 주셔서 우리가 힘있게 여러분을 믿고 역사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